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출유형 문제 5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물은 이렇게 옆에다가 띄워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교재를 보시고 문제 내용을 파악을 해주십시오.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할 텐데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을 주시고요. 뒤쪽에다가 문제 번호 1이라고 붙이셔야겠죠?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400에 500짜리로 만들어 줄 겁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는 RGB의 8비트짜리예요. 백그라운드는 화이트, 기본값 그대로 가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출력 형태에서는 항상 눈금자가 보일 거예요. 어느 정도의 크기를 비슷하게 맞추시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가이드라인을 뽑으시거나 선들을 어느 정도 듬성듬성 맞춰 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위치를 보면서 작업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뷰 메뉴에서 쇼에 그리드라고 하시면 이렇게 격자가 보이면서 내가 그려놨던 선들과 비교해서 배치하기가 편하겠죠. 저는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화면을 좀 키우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그리드를 켜놨는데 그리드의 크기가 좀 다르다면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환경 설정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리드나 가이드의 색깔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가이드의 색상을 바꾸시려면 이렇게 캔버스라고 하는 색상 수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리드에 대한 간격은 100픽셀짜리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문제처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작업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서브 디비전은 1로 기본값을 두겠습니다. 온 김에 창문을 이렇게 따로따로 띄울 수 있도록 저희 워크스페이스 보고 갈게요. 오픈 다큐멘터리 탭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텐데 요거를 V체크 해제시켜 놓게 되면 창문을 따로따로 띄울 수가 있을 거예요. 문제 풀이하는 동안은 이렇게 작업할 거니까 혹시 옵션 바꿔놓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설정을 해놓고 따라해 주세요. 오케이. 소스를 불러오겠습니다. 원본 이미지는 2급의 1번 불러와라 라고 했습니다. 파일을 오픈 불러올 거예요. 제공해드린 소스에서 2급의 1번 불러오도록 하죠. 사이즈가 우리 거 종이보다는 크구나 라고 하는 거 눈금자를 보면 파악이 되실 텐데요. 이미지 메뉴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맞춰 놓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을 거니까 한쪽만 맞춰주시면 나머지 한쪽은 자동으로 맞춰질 겁니다. 폭을 400으로 했더니 높이가 500보다 조금 넘쳐요. 높이를 500으로 바꾸면 폭이 좀 모자라죠? 한쪽만 맞춰서 오시면 되는데 모자라지 않게 설정하겠습니다. 창문이 따로 이렇게 끼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동 도구 눌러서 그냥 바로 끌어다 놓을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창문을 하나로 넓게 쓰는 경우에는 컨트롤 A 몽땅 다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우리의 종이에다 컨트롤 V 붙여놓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원본은 닫을게요. 저장하진 않을 거고요. 외부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이름이 뜰 거예요. 레이어들은 나중에 여러 개가 쌓이면 헷갈리니까요. 이름을 그때그때 바꿔놓기를 권합니다.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해서 2급의 1번에서 갖고 왔다라고 좀 정리를 해둘게요. 레이어의 이름은 바꾸지 않았다고 해서 점수가 깎이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고 나는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 라고 하시면 그대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배치가 끝났으면 동그라미 1번 볼게요. 복제 및 변형이라고 해서 풍력 발전기를 복사하세요. 요만큼 똑같은 아이가 하나 더 있죠. 그거는 요걸 복사해서 가져다 놓은 겁니다. 선택을 잘 하시면 될 텐데 왼쪽에 있는 셀렉션 툴 중에서 가장 쉬운 건 오브젝트 셀렉션이에요. 오브젝트 셀렉션은 위쪽에 있는 옵션 중에서 라쏘라고 내가 드래그해서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겠다라고 요만큼이 필요해 라고 대강 선택을 해도 알아서 선택을 해주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다만 이 기능은 최신 버전에서만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 예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 셀렉션에 익숙해지시면 안 됩니다. 시험장에 이 도구가 없으면 난감하겠죠. 아래쪽에는 퀵 셀렉션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니까요. 퀵 셀렉션 이용해서 위쪽에 있는 옵션 더하거나 빼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브러쉬의 크기 숫자 값으로 조절해도 되겠지만 엔터키 옆에 있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면 브러쉬의 크기를 보면서 크기를 줄이거나 키울 수 있어요. 선택이 다 끝났으면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이실 수도 있겠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J 눌러주면 바로 복사가 될 거예요. 이렇게 레이어 보면 하나가 더 생긴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동 도구 눌러서 옮겨보시면 하나 더 생긴 거 확인되시죠? 크기가 좀 크니까 크기를 조절하겠습니다. 레이어 잘 선택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에 보시면 자유롭게 크기를 변형하겠다. 프리 트랜스폼. 이 친구는 워낙 자주 쓰니까 단축키 컨트롤 T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조절점 이용해서 적당한 크기로 조절하시고요. 엔터를 쳐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복사가 끝났습니다. 쉐입들을 얹어보도록 할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쉐이프. 왼쪽의 도구 중에서 흐뭇덕거리는 커스텀 쉐입. 위쪽에 옵션을 보시면 이렇게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필 색깔이 들어 있고요. 선은 필요가 없으니까 짝대기 그어져 있는 거 확인하세요. 쉐이프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 골라주시면 될 텐데 레거시 쉐입이라고 하는 곳에서 항상 시험 문제가 나와요. 올 레거시 디폴트. 만약에 나는 여기가 안 보인다. 바로 보이는 분들은 찾아서 하시면 되는데 안 보이는 분들의 경우에는 불러 오셔야겠죠?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에 쉐이프를 불러내실 수 있을 거고요. 오른쪽에 쉐이프 패널이 열리면 오른쪽 끝에 이렇게 3줄이 보일 겁니다. 클릭하시고 레거시 쉐입을 불러내시면 돼요. 저는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레거시 쉐입 중에서도 올 레거시에 보시게 되면 또 이렇게 정리가 차분차분 잘 되어 있는데 좀 귀찮더라도 한 번은 쭉 열어 놓으세요. 이 중에서 물결 무늬를 찾도록 할게요. 물결 무늬가 여기 있어요. 문제에서는 그 파형 모양에 대해서 색깔이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개가 있군요. 일단 하나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클릭해서 그리실 때에 그 크기는 비율이 깨지지 않게 그리고 싶다면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그리는 동안에 쉬프트를 눌러서 크기를 적당히 만드시고 마우스 먼저 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뗄 거예요. 이동 도구 눌러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크기는 나중에라도 수정 가능해요. 컨트롤 T 눌러서 적당한 크기와 위치 맞춰주세요.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색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미리 보기 썸네일이 있을 텐데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값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990099. 레이어의 스타일도 지시가 되어 있죠.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아래쪽에 FX라고 해서 레이어의 스타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너 글로우, 내부 광선을 선택할 거예요. 내부 광선에 대해서 값이 너무 크면 이렇게 다 가려서 안 보일 수 있으니까요.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출력 형태를 보시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또 만들 필요 없이 요거는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복사하는 거 단축키 컨트롤 J 눌렀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보면 하나가 더 생긴 거 확인되시죠? 컨트롤 T 누르면 크기 조절할 수 있다 라고 했었어요. 크기를 적당히 조절, 엔터 쳐서 마무리할 겁니다. 색깔이 달라 보이니까요. 역시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만 맞춰주시면 되겠죠? 55 FF00. 또 다른 쉐이프, 이 친구 리사이클 모양이 있네요. 커스텀 쉐입 갈 거고요. 쉐입을 또 찬찬히 찾아주세요. 클릭해서 만드실 때에 먼저 쉬프트 누르지 않습니다. 그려보니 비율이 깨지는구나. 그때 쉬프트를 나중에 눌러주는 거예요. 쉬프트를 먼저 누르게 되면 요 물결 무늬하고 합체가 되니까 꼭 만드실 때 순서 주의해 주세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맞추겠습니다. 레이어의 스타일도 이너 섀도우. 방향이나 농도, 각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글자를 얹어주도록 할 텐데 글자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써 있군요.
타입 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버티컬 타입이라고 세로로 글씨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클릭. 글꼴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대로 궁서의 크기도 36, 색깔에 대해서도 맞춰주시면 되겠죠. 레이어의 스타일 스트로크라고 선 효과 줄 겁니다. 스트로크 2픽셀이라고 두께값과 색깔값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값을 그대로 넣어 줄 건데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테두리가 져야 되는데 혹시라도 안쪽으로 이렇게 갉아먹은 형태라면 이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아웃사이드 바깥쪽인지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그림자 효과 같이 주고 나오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 여기까지만 지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꼬불렁하게 휘어져 있는 건 언급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맞춰주셔야 해요. 글자 도구 선택한 상태에서 글씨가 깜빡깜빡 이렇게 커서 깜빡거리는 거 보이시죠? 그때 위쪽에 웹텍스트라고 구겨주는 기능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스타일을 찾아주시면 돼요. 꿀렁거리는 게 이렇게 방향 맞아졌으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반대 방향이라면 밴드 값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OK 누르셔서 마무리. 배치가 다 끝났으면 다시 한번 그 위치라든지 레이어의 순서를 확인해 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에 커다란 이미지의 경우에는 JPG예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문서 안에 GTQ에다 계속 저장을 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전송을 할 때는 큰 이미지로 PSD 저장하는 게 아니죠. 이 친구는 큰 상태에서는 JPG로 저장해야 됩니다. Save As로 가시면 파일의 형태가 JPG가 보이는 버전이 있고 저처럼 JPG가 안 보이는 버전이 있어요. 바로 JPG가 보인다면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여기 없으면 파일을 Save Copy라고 이렇게 찾아가시면 돼요. 파일의 형식 JPG가 보일 겁니다.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파일의 이름 정확하게 뒤쪽에 군더더기 없이 맞춰주시면 큰 이미지는 끝났고요. 이미지를 10분의 1로 줄여서 저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미지에서 이미지의 사이즈라고 하면 사이즈가 400에 500짜리죠. 요걸 40에 50짜리로 조그맣게 줄일 거예요. OK 하면 작게 줄어든 거 확인이 되시죠?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저장해서 큰 이미지와 작은 이미지 두 가지로 저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을 닫았는데 생각이 나서 내가 안 한 게 있었는데 라고 다시 불러오게 되면 그 이미지는 이미 줄였기 때문에 크게 늘렸을 때 다 깨져 보여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수정을 하시게 되면 점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창을 닫았다면 미련 없이 다음 문제부터 더 찬찬히 풀기를 권합니다. 창을 닫지 않았다면 컨트롤 Z 취소하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이미 창을 닫았기 때문에 수습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가 400에 500짜리이죠.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빼기 두 번째 문제이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꼭 확인을 해주세요. 폭 400이고요. 높이는 500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예요. 레졸루션 엄청 중요합니다. 단위와 더불어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래요. 크리에이트. 눈금자 보이도록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뷰에서 룰러스 켜져 있기 때문이고요. 쇼에서 그리드 켜져 있기 때문에 격자도 보이고 있습니다.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화면을 좀 키우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소스가 더 많죠. 2급의 2번, 3번, 4번 세 가지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액자를 만드는 문제가 주어집니다. 액자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이미지들을 얹어주도록 할 거예요. 소스를 불러올 때에 파일에서 오픈이라고 불러오셔도 되지만 저처럼 창문을 따로 띄울 수 있도록 하면 비어있는 공간들이 보이시죠? 여기에서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 소스를 바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2급의 2번 열기. 사이즈가 이렇게 보면 800 굉장히 커 보이죠? 이미지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한쪽만 맞춰 올 거예요. 400이라고 하면 높이가 좀 넘치는데 이런 것들은 어차피 넘쳐서 안 보여야 될 테니까 한쪽만 맞춰 올게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도록 할게요.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2급에 2번을 갖고 왔다 라고 좀 정리를 해둘 거고요. 이 친구에 대해서는 하나 더 필요하죠. 액자로 써먹어야 되니까 컨트롤 J 눌러서 복사를 할 겁니다. 이름 헷갈리지 않게 더블 클릭해서 액자라고 정리를 해두도록 하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액자 제작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 있죠. 언더페인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필터 메뉴 가셔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에서 필터 갤러리 찾아볼게요. 언더페인팅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찾으실 수 있다면 적용하시면 되고 어느 그룹에 있는지 찾기가 어렵다면 ABCD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리스트에서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OK에서 나오면 필터 적용이 됐죠? 이 안쪽에 이만큼을 구멍을 뚫어서 보여줘야 되니까요. 어느 정도 구멍 뚫을 건지는 출력물을 보시고 벽에서 50 정도 떨어져 있네요. 여기도 벽에서 50 정도 떨어져 있어요. 위아래도 역시 50만큼 떨어져 있는 것들 보시고 그 간격을 대강 눈대중으로 여기서부터 내가 사각형 그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난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가이드라인을 뽑으시는 것도 한 방법이죠.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이렇게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해서 반대쪽도 위에서도 쭉쭉 당겨서 가이드라인을 뽑아 줄 거고요. 이렇게 가이드 뽑아 놓은 걸 기준으로 해서 사각형만큼 선택하겠다라고 렉탱글 맞기 클릭해서 쭉 드래그하면 내가 그린 가이드에 맞춰서 선택이 되죠. 이만큼을 구멍을 뚫어주시면 되는데 다만 가장자리가 살짝 둥그러니까 모퉁이를 좀 다듬어 줄게요. 셀렉트 메뉴 클릭하시면 중간쯤에 모디파이 수정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서 스무스하게 수정을 하란다. 값은 5에서 10 사이의 값을 주시면 되는데요. 모퉁이가 좀 뾰족해 보이면 5, 모퉁이가 조금 더 둥그르면 10, 이 정도로 주도록 할게요. 지금은 살짝 뾰족한 느낌이니까 5라고 줄게요. 오케이 하면 살짝 둥그러진 거 보이시죠? 이 안쪽에 있는 걸 지울 거예요. 딜리트 키 눌러서 싹 지워주면 아래쪽에 있는 깨끗한 이미지가 비쳐 보이는 거죠. 액자에 대해서 안쪽 테두리를 주세요. 레이어 스타일도 드랍 섀도우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스트로크가 있는데 문제에선 레이어 스트로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쪽 테두리라고만 했으니까 레이어 스타일 말고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에 있는 스트로크를 쓰도록 할게요. 두께값은 5픽셀이고요. 컬러, 색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 993300이라고 오케이 하시면 테두리가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여기서 드랍 섀도우 레이어의 스타일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FX 가셔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의 방향이라든지 농도 이런 것들은 출력 형태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졌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액자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반짝거릴 필요는 없겠네요. 셀렉트에서 디셀렉트, 컨트롤 D 눌러서 해제할게요. 그 다음부터는 1, 2, 3, 4 순서대로 쭉 위에서부터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 보정 2급의 3번 불러와서 작업을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3번 열기,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지구본 선택을 할 거고요. 추가할 거니까 옵션 잘 확인하셔서 쭉 선택해 주세요.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서 내가 퀵 셀렉션으로 선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직접 그릴 수 있습니다. 폴리건 라소 툴 이용해서 빼거나 더하는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색상에 대해서 녹색 계열로 보정해라 라고 하는 게 이 까만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죠. 그럼 그 부분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퀵 셀렉션으로 선택을 하실 때 지구 모양은 오히려 빠지고 그 바깥쪽에 있는 테두리들만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색상에 대해서 이미지 메뉴에 가시면 두 번째 줄에 어저스먼트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휴 세처레이션에서 휴 값을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검정색은 색깔 값이 없기 때문에 휴를 왔다 갔다 해도 색상이 들어가질 않아요. 강제로 색깔을 넣으시려면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있는 컬러라이즈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할 거고요. 초록색을 넣을 거다라고 초록색을 위치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농도를 세처레이션 높여줄 거예요. 밝기도 밝게 조절하면 녹색이 강제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값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출력 형태를 보시고 느낌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왔으면 멈추시면 됩니다. 오케이 해서 마무리 지을 거예요. 컨트롤 D 눌러서 영역 해제할 거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외부 광선이 있네요. FX 가셔서 아우터 글로우 2급의 4번도 불러올까요? 2급의 4번 열기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데리고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 2급의 4번이라고 이름 바꿨습니다. 레이어의 순서를 보시면 요 곰돌이는 지금 액자보다도 아래쪽에 깔려 있죠. 레이어의 순서 중요합니다. 2급의 4번 질질질 끌고 액자보다 아래쪽으로 내려놓으세요. 레이어의 스타일 빠뜨리면 안 되겠죠. 그림자 효과 드랍 섀도우 글씨를 쓰도록 할 텐데요. 글자는 요 액자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구분이 잘 안 되시죠? 그럴 땐 그냥 아무 데나 놓고 작업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대체로는 항상 글자를 제일 위쪽에다가 얹어주시는 게 통상적이니까요.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를 기준으로 해서 글씨를 쓰겠다 호리존털 타입 콩 찍어서 글씨 입력하도록 할게요. 대소문자 구분해야 됩니다. 글자에 대해서 글꼴, 크기, 색깔 언급이 있지만 정렬이 가운데다라고 하는 건 내용이 없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가운데에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확인이 되니까 그 정렬 부분도 꼭 맞춰주셔야겠죠. 색깔이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어요. 일부분은 색깔이 다르군요. 이만큼은 이라고 해당하는 색상 다시 바꿔줘야 되겠죠. 레이어의 스타일, 스트로크, 색상값과 더불어서 포지션이 아웃사이드인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언급이 되어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출력 형태 보면 위쪽으로 이렇게 배가 볼록하죠. 커서가 깜빡이는 거 확인하시고 위쪽에 있는 거 웹 텍스트에서 스타일을 찾아주세요. 위쪽으로 볼록한 게 아크 어퍼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있고요. 쉘 어퍼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결과물에서는 아크 어퍼 이 느낌인 거죠. 밴드 값은 결과물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게요. 커다란 이미지의 경우에는 JPG로 저장해야 되는데 저희 주기적으로 저장은 하고 계신 거죠. 문서 안에 GTQ 안에 파일은 계속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큰 이미지 JPG로 저장할 때에 아무래도 가이드라인 뽑아놨던 선들이 좀 지저분하니까 꺼주시는 게 더 좋겠죠. 뷰에서 가이드라인은 꺼줄 거예요. 클리어 가이드. 그리고 쇼에서 그리드도 안 보이게 감춰줄 겁니다. 깔끔하게 오브젝트만 남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네요. 파일을 컷한 상태에서 Save a Copy.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포맷을 JPEG로 확인해 주시고요.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으면 10분의 1로 줄여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 이렇게 링크 걸려 있어서 가로와 세로가 똑같이 비율로 줄어든 거 확인하셔야 합니다. 파일을 세이브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릅니다. 600에 400짜리군요. 파일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 New,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니까 3이라고 줄 거예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윕스 폭을 600, 하이트 높이는 400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꼭 맞춰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배경의 색깔 지시가 되어 있네요. 기본적으로 디폴트 깜장색과 하얀색으로 값이 들어가 있을 텐데요. 배경의 색깔 콩 찍어서 007777 색깔을 푸르딩딩한 색깔로 물감을 짜놨고요. 그 색깔로 가득 채우도록 할게요. 왼손으로 컨트롤, 오른손으로 딜리트 색상 가득 채웠어요. 2급의 5번 불러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소스 중에서 2급의 5번 열기. 이미지의 크기가 좀 커 보이죠? 이미지 사이즈 맞춰서 데리고 올게요. 폭을 600이라고 했습니다. 높이가 같이 400으로 줄어들었군요. 몽땅 다 컨트롤 A 복사할 거예요. 컨트롤 C. 우리의 종이에다가요. 컨트롤 V라고 하면 이렇게 바로 가지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동 도구 활용해도 되고 복사해서 붙이셔도 돼요.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5번에서 갖고 왔다라고 정리를 좀 해둘 거고요. 필터를 줄게요. 텍스처라이저 필터 메뉴 가셔서 위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는 앞서서 썼던 필터를 똑같이 있을 때 사용하는 거고요. 우리는 다시 선택해야 되니까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여기에서 텍스처라이저 OK 단추 눌러서 필터 적용을 했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주세요. 가로 방향으로 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결과물 보시면 이렇게 우리 땅 모양 잘 보이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데 오른쪽은 지금 이렇게 비어 있군요. 색깔을 안 보이도록 가려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나 봐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구멍이 빵 뚫려져 있는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예요. 마스크를 썼는데 내 거 이미지가 하나도 가려져 있지가 않죠. 그건 요 아이가 하얀색 마스크이기 때문이에요. 깜장색 마스크를 써야 이미지가 안 보일 텐데 부드럽게 가려주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겠습니다. 여기에서 흰색과 검정색으로 흑백 대비가 돼야 보이고 안 보이고를 정할 수가 있는데 색깔이 저처럼 알록달록 들어있다면 클릭하셔서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의 흰색과 검정색 혹은 검정색과 흰색으로 대비되는 색깔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흑백 대비되어 있는 걸 골라주시고요. 보시면 한 100 정도의 전구 이미지가 보이는데 우리는 200 정도에 보이니까 이미지를 선택했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위치를 좀 옮겨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의 느낌이군요. 그래서 경계선이 안 보이는 관계로 여기를 지워줬나 봐요. 그러면 마스크를 다시 선택을 하시고 그라디언트 선택을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전구는 잘 보여야 되니까 흰색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이 경계선이 안 보였으면 좋겠는 거죠. 검정색으로 처리할 겁니다. 저는 흰색부터 시작하고 있는 색깔이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면 되겠네요.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보이는 공간 조절하시면 되겠죠. 버전에 따라서 이 막대는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드래그해서 결과물과 비슷한 느낌이 나올 때 멈춰주시면 됩니다. 2급에 6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퀵 셀렉션으로 원하는 만큼 문질문질 브러쉬의 크기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면 브러쉬의 크기 조절 가능했었어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 2급의 6번이다 라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컨트롤 T 누르면 우리 크기 조절 가능하죠.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 줘야 되는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밑에도 두 번째 플립 호리존탈.
적당한 위치 배치했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할게요. 2급의 6번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그림자 줄 거고요. 방향이라든지 농도, 결과물과 비슷하게 맞춰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2급의 7번. 2급의 7번에도 레이어 스타일 이너 글로우 빠뜨리지 마시고 이펙트들 하나씩 천천히 주세요. 2급의 8번. 빨대의 경우에는 뒤쪽에 깜장색을 한꺼번에 선택하는 게 더 빠르겠군요. 매직원드 이용해서 위쪽에 옵션을 보시면 톨러런스 비슷한 값에 기본값이 32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애들끼리만 선택하고 싶으면 컨티거스를 키시면 되는데 여기는 어차피 깜장색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으니까 컨티거스를 눌러 주셔도 되고 안 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죠? 일단 선택을 쭉 했습니다. 깜장색을 가져오려는 건 아니니까 선택을 뒤집어 줄게요. 셀렉트에서 인버스 뒤집어 주면 그 깜장색만 빼고 나머지 선택이 됐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겁니다. 원본은 닫을 거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할게요. 외부 광선 아우터 글로우. 이미지에 대해서 배치가 다 끝났으면 나머지 글자와 도형을 얹어주시면 되는데 도형이 그 위에 글자가 제일 위에 얹어져 있네요. 도형부터 얹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갈 거고요. 위쪽에는 옵션 확인하셔야 되겠죠.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하고 필 색깔이 들어있고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쉐이프 중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커스텀 쉐입 여기 만들어져 있는 것들 혹시라도 안 보이시는 분들은 윈도우에서 쉐이프로 불러내시는 거 1번 문제 풀 때 말씀드렸어요. 쉐이프 중에서 찾겠습니다. 만드실 때 비율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쉬프트를 눌러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색깔 값을 맞춰줄 수 있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 더불어서 오퍼시티 투명도를 지시하고 있는데요. 요건 레이어 패널에 있는 오퍼시티를 건드리셔야 돼요.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쉬프트를 눌러주실 때 먼저 쉬프트 누르지 않아요. 쉬프트는 나중에 비율이 깨질 때 나중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값 맞출 거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이너 섀도우 글씨를 얹도록 할게요. 타입 2 들어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어줬고요. 그 꼴에 대해서 도둠에 18포인트하고 24포인트 두 가지가 있네요.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각자 정하시면 되겠죠. 글자의 색깔 그리고 크기가 서로 다르다면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출력 형태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레이어의 스타일, 스트로크, 이 픽셀, 색깔, F 6개 흰색, 영문의 경우에는 대소문자 구분하니까요. 꼭 대소문자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리얼의 볼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주실 때에 아래쪽에 있는 색상값 정확하게 주셔야 되겠죠? 그라디언트의 색상을 주시고 나면 항상 방향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주세요.
왼쪽이 핑크색이고 오른쪽이 하늘색인데 우리는 위아래로 되어 있군요. 앵글값, 방향 꼭 맞춰주셔야 합니다. 스트로크에 대해서 포지션 아웃사이드인지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언급이 없을지라도 살짝쿵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 글자 커서가 깜빡거릴 때 이 위쪽에 있는 웹 텍스트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동 도구 눌러서 위치 옮기시면서 컨트롤 T 눌러주시면 여기서도 구겨주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밴드 값은 여러분들께서 출력 형태를 보시고 어느 정도 구겨줄 건지 값은 적당하게 주시면 돼요. 정답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배치가 다 끝났으면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 텐데요. 커다란 이미지의 경우에는 JPG로 저장해야 됩니다. 파일을 주기적으로 세이브 문서 안에 GTQ에다 저장을 하면서 작업을 하시되 작업이 다 끝났다, 레이어의 효과라든지 순서가 틀어진 게 없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파일은 JPG로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세이버, 카피. GTQ 폴더 안에다가 파일의 이름과 확장자 JPEG를 확인해서 저장을 하시면 큰 이미지 저장은 끝났고요. 10분의 1로 줄여줄 겁니다. 가이드라인은 지우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그리드 있는 상태에서 저장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혹시라도 눈에 거슬린다면 뷰에서 쇼에서 그리드는 꺼주시는 게 깔끔하긴 합니다.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조그맣게 줄어드는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저장하시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네요. 네 번째 문제도 600에 400짜리 용지 사이즈 맞춰주셔야겠네요.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네 번째 문제니까 4라고 붙여줄 거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입니다. 600에 400짜리.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예요. 크리에이트.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2급의 9번 불러오겠습니다. 소스에서 2급의 9번 열기. 이미지가 좀 커 보이죠?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600이라고 했더니 살짝 모자라네요. 높이를 400이라고 했더니 살짝 남습니다. 한쪽만 맞춰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이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9번입니다 라고 정리를 좀 해놓고 갈게요. 필터에서 디퓨즈 글로우 광선 확산이네요. 필터 메뉴 가셔서 필터 갤러리 위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친구에서 찾는 거였죠. 디퓨즈 글로우라고 하는 아이 ABCD 순서대로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죠. 이렇게 해서 리스트에서 찾도록 할게요. 디퓨즈 글로우를 줬는데 색깔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비쳐 보이지가 않고 녹색 계열이 묻어나는 건 이 배경 색깔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결과물이 이렇게 달라 보인다면 캔슬 취소를 하시고요. 배경의 색깔 기본 흰색으로 바꿔보세요. 배경의 색깔이나 전경의 색깔에 따라서 영향받는 필터들이 있어요. 필터에서 다시 한번 필터 갤러리 디퓨즈 글로우라고 하면 아까와는 분위기가 다르죠. 이렇게 OK 하면 흰 색깔로 빛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급의 10번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경계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여러분들께서 그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할 거고요. 방향도 조절할게요. 이 급의 10번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할까요? 베벨 앤 엠보스, 드랍 섀도우 그림자.
방향이라든지 농도 맞춰주실 것. 오케이.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그려주실 것. 폴리곤 라sso 툴 이용해서 추가를 해주세요. 이급의 11번에서 레이어 스타일뿐만 아니라 오퍼시티도 지시가 되어 있죠.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 효과 준 거 확인하시고요. 오퍼시티에 대해서는 레이어 패널에서 오퍼시티, 불투명도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2급의 12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도형만큼만 잘 이워서 보이죠.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위해서 나중에 작업하도록 할게요. 2급의 13번 먼저 데리고 오겠습니다. 2급의 13번에서는 이 흰색 부분만 데리고 가야 되는데요. 퀵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하는 것보다는 단색깔이니까 매직원드 이용하는 게 좋겠네요. 여기에서 색깔의 톨러런스 값 기본 32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컨티거스 연속성은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들은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저희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아이들도 선택을 할 거니까 연속성은 빼주도록 할게요. 흰색 부분만 선택했습니다. 흰색 부분을 가져갈 거고요. 이 바깥쪽에도 혹시 반짝거리는 거 필요 없는 것들은 퀵 셀렉션으로 뺄 거 빼주겠다라고 해서 문질문질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급의 13번에 대해서 아우터 글로우 레이어 스타일도 적용을 할게요.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으면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위해서 도형 먼저 그려주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위쪽에 있는 옵션 확인하겠습니다.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고 필 색깔 들어있을 거고 선은 필요 없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들 중에서 방패 모양을 찾겠습니다. 클릭해서 드래그할 때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쉬프트 눌러가며 작업하면 정비율로 그려질 거고요. 그 도형 위에다가 이미지를 얹어줘야 되겠죠.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12번 열기. 이미지가 우리 거 종이보다 커 보이네요. 이미지를 좀 비슷하게 줄여서 데리고 오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를 600은 우리 거 이미지만 한 거니까 그거보다도 더 작게 줄여오도록 할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저장하지 않고 닫을게요. 레이어의 이름은 2급의 12번에서 가지고 왔어요 라고 얹어 놓으면 이렇게 도형이 밑에 깔려 있고 잘라지는 그림이 그 위에 얹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잘라지는 그림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그 도형만큼만 잘라져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나중에라도 크기는 수정 가능해요. 2급의 12번에 대해서 잉크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필터를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2급의 12번 레이어 선택한 거 확인하시고 필터 가고요.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이름으로 찾는 게 빠르다 싶으면 이름에서 ABCD 순서대로 찾아주세요. 잉크 아웃라인. 도형에 대해서도 지시사항에 맞춰서 스트로크 선을 주겠습니다. 두께값과 선의 색깔 001199 바깥쪽으로 테두리가 져 있죠. 아웃사이드. 내부에 그림자 있습니다. 이너 섀도우 적용한 것들을 꼭 깜빡깜빡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케이. 나머지 도형들을 얹도록 할 텐데요. 도형을 얹을 때에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그 위쪽으로 오브젝트들이 쌓이게 될 거예요. 밑에 있는 걸 선택하시면 이 사이로 낀가 들어가서
도형 그렸던 게 눈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모양을 찾아주세요. 클릭해서 만드실 때에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다. 그때 쉬프트 눌러서 정비율로 만들어 줄 거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의 색상 정확하게 넣어 주겠습니다. 그라디언트를 줬을 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퍼져나가는 느낌이 있죠? 그러면 스타일이 리니어, 선형이 아니라 레디얼, 동글동글 방사형입니다. 색깔이 혹시라도 반대로 들어갔다면 리버스 눌러서 반대로 적용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오퍼시티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에 있는 오퍼시티 값을 이용하셔서 불투명도 80이라고 적용을 하면 뒤쪽에 자동차가 살짝 비쳐 보이죠? 나머지 도형도 넣겠습니다. 번개 모양을 찾을까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맞춰줄 거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눌러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고 타이핑 하도록 하죠. 글꼴 맞춰줄게요. 굴림에 18. 색깔 값도 언급이 되어 있으면 그 값도 맞춰주셔야 합니다. 언급이 되어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살짝 꿍 위로 휘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글자를 커서 깜빡깜빡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웹 텍스트 눌러줄 거고요. 스타일이 아크라고 하는 느낌과 아치라고 하는 느낌이 살짝 달라요. 양쪽이 이렇게 쌍둥하고 잘라진 느낌은 아치죠. 밴드 값을 적당히 조절하셔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글자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까지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겠죠? 영문의 경우에는 대소문자 꼭 구분하셔야 해요. 부분적으로 글자의 크기나 색깔, 다른 부분이 있으면 따로 블럭을 잡으셔서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대문자가 조금 더 커 보이니까 대문자들만 따로 잡아서 얘네들은 50이라고 값을 키워줄게요. 밴드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값 왔다 갔다 하시면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맞춰주시고요. 작업하시면서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셔야 합니다. 파일을 저장을 쭉 하고 계시고요. 최종적으로 레이어의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둘러봐 주세요. 파일은 주기적으로 저장하셨다가 큰 이미지는 JPG로 저장하셔야 되겠죠? 그리드는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뷰에서 쇼를 그리드 끌게요. 파일 세이버 카피라고 하면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 확인할 수 있죠. 파일의 이름 정확하게 준 건지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요.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으면 이미지의 사이즈 10분의 1로 줄이는 거 잊지 마세요. 60에 40짜리 링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가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 OK에서 파일 저장하시게 되면 마지막 문제도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기출유형 문제 5회 풀이였습니다.